우리나라는 진짜 개선해야 되는 게 투자를 장려해야지 투기를 장려하는 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주주들의 행동이나 아니면 주주 환원율을 높이는 이런 정책들이나 방향성 가는 건 진짜 옳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당일 사서 당일 파는 거는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홀짝 게임 투기에 가깝잖아요. 저도 짧게 매수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신경 쓰지 말고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일 사서 당일 파는 건 뭐예요? 투기죠. 홀짝 게임이죠. 그럴 거면 강원랜드 가고 말지,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어제 ETF 말씀드렸지만 방향성 맞추는 건 뭐예요? 홀짝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지금 도도 막이 있는데 그거 뭐가 달라요 이게? 그런 상품들은 물론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 해칭 상품인데, 그쵸? 소폭 소액용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당장 해칭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필요할 수는 있지만 투자를 지향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뭐 지금 미국이 짱이야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이 최고야. 국장도 오래 투자하면 괜찮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최근 증시 행태만 봐도 이게 뭔가 싶죠. 저도 업계분들 만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증권사분들 만나고 운용사분들 만나고 그 다음에 상장사분들 만나고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일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질의를 서로 넣고 취재를 하다 보면은 후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원론적으로 나오고 사측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지만, 계급장 다 떼고 그냥 편하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다들 똑같은 얘기, 엉망진창이라고. 지금 이거 다 말이 되냐고, 이게 엉망진창이라고 그래요. 예.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할 거는 진짜 건강한 투자 문화, 건전한 투자 문화, 건강한 투자 문화 하겠다면서요. 그런 걸 좀 장려를 해야지. 이게 진짜 당장 하루에 사팔사팔 하라고 그러고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보면서. 예. 이거는 인버스 곱버스를 투자했을 때 내 돈이 생각보다 이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득이 크지 않고 손해를 보면 손실률이 늘어나고, 야 이상하다 봉합인데 왜 나는 손해지?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버스 곱버스로 손해보는 이유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일일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ETF가 어제 출시가 됐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6개가 어제 출시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2개가 있어요. KB스타 2차전지 탑10인데 이거는 레버리지용입니다. 한마디로 인버스하고 동시에 출격을 한 건데 내려갔어요. 3.07% 내려갔고요. 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내려갔으니 당연히 레버리지도 내려갔겠죠. 거래량은 5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화제가 됐던 요 KB스타 2차 전지 탑10 인버스 상품입니다. 어제 출시가 됐고요. 최초의 2차 전지 인버스 상품인데 2.86% 상승 마감이고 거래량이 무려 330만 주입니다. ETF 중에서 거래량 출시 첫날 치고 굉장히 지금 거래량이 폭발을 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품인지 조금 더 보면은 역방향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6개의 ETF가 상장을 했고, 아까 보신 대로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정방향 하나, 역방향 하나가 나왔는데, 역방향 하는 요 상품이 330만 주나 거래가 되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기사도 많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보통 뭘 담고 있냐면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유동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을 담아서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1배수 추종한다. 2배수는 곱버스죠. 이거는 1배수 추종한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2차전지 ETF가 출시가 됐는데 인버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특정 업종에 대한 인버스 ETF가 상장되는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라고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았죠. 그동안에 그러면 삼전이 9만원 갔을 때 왜 ETF를 못 만들었어요? 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단기 트레이딩 했지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업종이 생기면 전부 다 ETF가 생겨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예,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자,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2차전지 고점론이 신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차치하고 이런 건 계속 나오고 있던 거고, 6개가 되는 ETF 상품이 시장에 출시가 됐고요. ETF는 수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집니다. 실제로. 언제 사라지냐? 인기가 없고 거래가 안 되면 얘네들은 사라져요. 그래서 한마디로 수익이 잘 안 나거나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사라지고요. 수익이 잘 나거나 거래가 활발해야 인기가 있고 운영이 된다는 겁니다.
ETF는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가 어려운 근본적 이유를 짚어볼 텐데, 자, 그러려면 인버스 ETF 상품이 어려운 이유를 알아봐야 돼요. 인버스 알아보기 전에 레버리지 ETF부터 짚고 갈게요. 레버리지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파생 상품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예. 코스피에 추종하는 거면 코스피가 3% 올라가면 코스피 레버리지 ETF는 3% 올라가고요. 이거 이제 곧 버스면 6% 올라가겠죠. 2배니까 곱하기 2니까. 인버스는 말 그대로 거꾸로 역수라는 의미입니다. 레버리지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인버스 ETF는 해당 지수가 하락해야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코스피가 3% 하락하면 인버스는 3% 상승하고, 그러면은 곧버스라고 하죠. 예, 곧버스는 뭐예요? 3% 하락했을 때 6% 상승하고. 쉽게 말해서 인버스 투자는 해당 지수 하락이 배팅하는 숏 상품과 같은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곧버스는 이렇게 인버스가 2배라는 거. 그런데 이 상품은 제가 오늘 왜 말씀드린지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하고 접근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 입에서 절대 혹은 비추천 이런 얘기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레버리지, 인버스, 곧버스 이런 것들이 지수를 추종하거나 업종을 추종하는 건데 이게 하루 단위로 이루어져요. 단위가 하루 단위예요. 하루의 상승폭 혹은 하락폭에 비례해서 적용된다는 건데, 이렇게 들으면 뭔 소리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왼쪽은 1,000원을 투자했는데 이 1,000원을 투자한 상품이 10% 상승 뒤 10% 하락을 동일하게 됐어요. 그러면 상승과 하락이 동일하네? 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하락 뒤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동일하게 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모두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곧버스는 마이너스 4%까지 가요. 이런 이유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이 마이너스가 커져요. 한마디로 얘가 단일 인버스 곧버스 지수를 추종하는 게 하루 단위가 하루하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날에 10% 오르고 둘째 날에 10%가 빠지면 손실은 10원이 손실이라고요. 그럼 1%가 빠지는 거라고요. 내가 생각할 땐 10% 오르고 10% 마이너스인데 이거 왜 이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추종하는 게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곧버스는 더 그렇고, 그러면은 이게 보합이잖아요. 이게 보합세잖아요. 이게 보합권이잖아요. 보합권이 유지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 박스권 작세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이 종목들이, 그러면 손실은 오히려 지수를 추종하거나 이 업황을 추종한 것보다 더 커질 수가 있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루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가든 상승이 먼저 일어나든 하락이 먼저 일어나든 하락이 먼저 일어나든 상승이 먼저 일어나든 10% 이거 레버리지 인버스 어차피 다 하락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합권으로 오면. 한마디로 지수가 장기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상황에 하루 단위로 지수 추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수는 큰 움직임이 없더라도 손실이 날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야금야금 쌓인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추종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 왼쪽은 지수가 비슷하게 5% 오르고 5% 마이너스 5% 오르고 5% 마이너스가 쭉 지속이 돼갖고 10거래일 동안에 계속 됐다고 지금 횡보장이 이어졌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실은 조금씩 쌓여요. 조금씩 쌓여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1.2%가 지금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횡보장에서 열흘 동안에 1.2%의 마이너스가 났고요. 곧버스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9%. 횡보만 했는데 왜 이러지? 횡보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이 커지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된다고요. 예, 아시겠어요? 그래프를 보시니까. 그래서 이 상품이 단기성 상품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은 손해보는 구조인 상품인 거예요. 그럼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건 상승 쪽의 추세가 실린 애죠. 5% 상승하고 1% 하락하고 5% 상승하고, 사실 지수가 이럴 리는 없겠지만 그냥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서 51 이러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레버리지의 거래는 21%의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인버스 투자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곧버스는 손실이 더 커진 거예요. 상방으로 지수가 조금의 조정을 거치고 상승하면 손실은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예. 왜냐면 하루하루 정리가 되니까. 한마디로 레버리지, 인버스 등은 방향성이 확실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품이에요. 장기 투자를 하고 지수가 원상복구 됐는데 내 계좌는 원상복구가 안 돼요. 한마디로 내가 이거 그냥 물려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코스피 상승기에 밑으로 걸었다가 지금 곧버스 걸었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 찾아왔다고 비슷하게 왔는데 내 거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리 뺐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세가 올라오면. 내 계좌는 원상복구가 안 되는 이유를 방금 전에 보신 거예요. 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이거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품이고요. 방향성을 보는 건데 이건 홀짝 게임이에요. 홀짝 게임이 확실할 경우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험을 해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지하는 걸로는 이거는 권유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위험 해지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점론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는 내가 할 말이 없겠지만 단기 투자 이외에는 권유하기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특히나 이런 주중에 갖고 나오는 ETF 쪽은 투자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